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요즘 야구를 주제로 하는 웹툰도 많아지고 또 드라마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도 야구가 주제였는데 굉장히 저도 흥미롭게 봤거든요.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야구가 모티브인 컨텐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가 곱씹어 보니까 예전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그 만화 중에 공포의 외인구단이 있었거든요. 이거 일단 연식이 나오는 거죠. 맞아 하시는 분은 다 제 또래인 거죠. 이현세 씨가 그 원작자인데 그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야구의 또 묘미가 뭐냐면 끝날 때까진 끝나게 아니다. 이 9회 말 역전의 어떤 묘미도 있고 또 어떤 가난과 신체적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인간 승리의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런 스포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공포의 인구단 까치와 공통점이 아주 비슷한 분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야구 투수이시고요. 그리고 치명적인 신체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은요. KT 위즈의 심리 코치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영명 코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안영명. 믿음이 신실했던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그라운드에서 크리스천의 향기를 전하길 꿈꿨던 안영명 선수. 치명적인 신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의 시간을 투수로서 활약하고 작년 은퇴식을 가졌는데 후배 선수들의 멘탈 코치로서 자리한 안영명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은 KT 위즈의 심리 코치로 자리를 해주셨어요. 네. 일단 많은 팬들이 방송 보시고 너무 좋아 하실 텐데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 현재는 KT 위즈 심리 코디로 지금 선수들을 상담해주고 있는 전 프로야구 선수 안영명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20년간 현역 선수로 활약을 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영원히 제가 죽는 날까지 이 함성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2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여러 가지 심경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참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제 시원섭섭하다. 근데 저는 시원한 쪽에 굉장히 가까웠어요. 진짜요? 네. 좀 이런 은퇴식이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2003년도에 입단을 해서 작년에 2022년도에 딱 정확하게 20년을 채웠는데 네. 참 프로야구 생활을 20년 하기 굉장히 쉽지 않다고 늘 말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사용하셔가지고 그 은퇴식을 하고 집으로 가는 퇴근길이 그 20년 중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추억이 진짜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년간 너무 잘 프로야구 생활을 보냈고 가장 행복한 은퇴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20년간의 프로야구 선수 생활 중에. 참 제 생각처럼 제가 이 땅적인 생각으로 목표를 잡았던 게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게 가장 좀 힘들었어요. 정말 나름 본인들이 가장 열심히 한다고 각자 누구든 생각하잖아요. 저 역시도 참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그게 성과로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았고 참 주변에서는 그래도 프로야구의 선수로 입단해서 프로 1군에서 경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더 높은 곳을 목표로 그쵸.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20년간 프로야구 생활하기 딱 굉장히 성공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목표로 했던 그런 것들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뭔지 그래서. 알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늘 그렇거든요. 감사하지만 감사하지만 이게 기준치를 좀 높게 잡고 막 이런 날아오르고 싶잖아요. 네. 야망이라는 네, 게 사실 그죠. 현역으로서 느끼는 그 갈증을 저는 좀 이해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프로야구 네. 선수로서 활약하면서 돌아봤을 때 이건 가장 큰 결실이었다 싶은 가장 좋았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현실적으로 보면 성장을 해가고 그에 따른 어떤 물질적인 것도 따라오게 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신 연봉 협상 같은. 네, 맞아요. 그 고비, 우리에게 네. 개편 고비보다 맞아요. 좀 더 맞아요. 심한. 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같은 그런 맞아요. 인생이었어요. 네. 그렇죠. 한 경기 한 경기 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정말 하루 경기에 일희일비하는 일들도 많고 그렇겠다.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 정말 은퇴해서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버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구나 그런 일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많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전 야구 선수가 크리스찬이다? 네. 좀 약간 매칭이 안 된 것 같아서 얼떨떨하게 쳐다보는 그러시군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야구 경기 중에 이렇게 기도로 묵상하시거나 뭐 어떤 승리의 세레모니 홈런을 치고 얼핏 봤을 때도 그런 분이 안 축구 선수 중에 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크리스찬을 처음 만나보는 거라 좀 얼떨떨합니다. 워낙 야구 선수를 만날 기회도 없었지만 많이 계세요? 야구 선수 중에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제 각 팀의 프로야구 선수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네. 주일 성수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2명, 3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팀에. 조금 네.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서 너무 얼떨떨해서 계속 이분 야구 선수인데 크리스찬이구나. 처음 봐요, 저는. 네. 유독 운동 선수들이 그런 흔히들 말하는 징크스나 그런 미신들을 많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KT 위즈의 네. 심리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짐작하는 게 맞는 건지 정확히 심리 코치의 역할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일반 심리와 이제 스포츠 심리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제 경기장에 임했을 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자기 기량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0명의 선수가 있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TV에서 보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 한 30명 정도만 이제 1군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선수들에게는 이제 심리 어떤 경기장에서 좀 더 자기 이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심리 스킬을 하고 네. 좀 도와주고 이제 2군 선수, 퓨처스 선수들에게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빨리 1군에 가서 경기를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동기부여나 또 혹은 재활, 긴 시간 이제 아파서 이렇게 재활하는 사람들은 그렇네. 또 이제 정신에도 또 탈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조금 더 하지 않도록 좀 동기부여 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는 이게 팀 닥터만큼이나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저희도 멘탈이 끌어올리는 육체의 힘을 느끼는 직업군이라 기죽으면 못 느껴요. 네. 아시죠? 그 선수들도 기죽으면 자기 재량을 네, 잘 맞아요. 발휘 못 하잖아요. 그걸 끌어올려주는 닥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심리 상담 쪽으로 원래 관심이 있으셨어요? 네,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일반인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운동하는 친구도 분명히 매일 같이 하다 보니까 있지만 일반인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사귀게 돼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뇌과학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우연히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관심을 갖게 그래서 도움도 주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접목시킬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은퇴를 하면 이렇게 심리 상담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은퇴하기 직전까지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떤 이제 제가 투수다 보니까 투수 기술 코치에 대한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저는 이쪽으로 공부를 했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이렇게 팀에게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선수들에게 갖는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승부에 딱 단순하게 목표를 두신 분들은 이런 갈등이나 고민이 뇌과학이 뭐야? 야 지금 막 더 끌어올려!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선수 생활이 이런 멘탈이라면 사실 좀 상처도 네.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많이 받고 어땠어요? 선수 생활에는? 네, 참 완벽주의자 성향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셨구나. 안 되면 그것을 풀 때까지 운동을 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럼 몸 나가요. 네, 저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이 트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제 성에 안 차니까 이제 잠을 자려고 해도 그게 계속 꼼지락꼼지락 이제 오는 거죠. 그럼 또 다시 나가서 운동을 막 이렇게 했는데 참 지금 또 생각해 보면 그런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이렇게 프로야구 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긍정적으로는. 네, 참 그 멘탈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참. 네. 근데 본인이 좀 약간 완벽주의자면 네네. 이게 좀 선수들한테 그 심리 코치 할 때도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네. 그게 또 한편으로는 프로야구 생활에는 단점이라는 거를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긴. 그런 뉘앙스가 보이는 선수들한테는 또 제가 극복했던 방법을 제안을 하고 그래요. 그럼 원래 선수 생활 하실 때도 크리스찬이셨어요? 네.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이요.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좀 더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본인만의 툴들이 좀 도구들이 많이 있으셨겠네요. 딴 사람보다는. 네, 저는 참 그 한숨 기도라고 하잖아요. 저는 시시때때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숨 기도나 평소에 이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주 하시는구나. 네. 또 잘했을 때는 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못했을 때는 또 낙심하지 않게 또 기도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저의 멘탈 관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정말 그 본인의 그 멘탈을 신앙적으로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하나님 배치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맞아요. 빡세잖아요. 네. 저도 가끔씩 그런 네. 생각하거든요. 연예계에 왜 갖다 놓으셨을까? 야, 여기가 멘탈을 크리스찬들이 관리하기에는 최적의 그라운드구나. 그죠? 네, 거의.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슬렁슬렁 뭐 산책하듯 갈 수 네. 있다면 우리가 뭐 관리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네.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게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을 텐데 네. 그래도 진짜 본격적으로 자기가 1대1의 만남을 갖는 거는 조금 시간차가 있잖아요. 네. 참 그 모태신앙이 참 너무 좋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런 단면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매일 주일 성순하지만 부모님이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는 걸 따라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이제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학생들은 수능이 있을 거고 네. 저희 역시도 고등학교 때 첫 대회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서 그 첫 대회를 맞춰서 준비했던 게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심한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이 틀 때까지 하는 운동 그때가 정말 그렇게 해도 그 슬럼프가 풀리지 않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어머니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너무 운동이 안 되고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천안부일고라고 굉장히 조금 구속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 360을 합숙을 하고 머리도 팍팍 밀면서 이렇게 하는 스파르타신가? 네, 그런 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 이제 저를 픽업해 가시려고 학교 교문은 다 잠겨 있고 이렇게 담을 넘어서 교회를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그때 감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렇게 운동을 동이 틀 때까지 해도 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공은 똑같이 던져도 똑같이 좋은 밸런스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아도 마음에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첫 대회를 임했는데 그 첫 대회 때 우수투수상을 수상하고 와. 또 청소년 대표에 뽑히고 이제 제가 그 지역에 소속된 이제 하나 이글스의 1차 1라운드 진영으로 대박.
입단을 하게 됐죠. 그거가 진짜 큰 차이이네요. 정말. 네. 그 마음의 평화와 네. 그 느끼는 네. 어떤 잠잠함. 네. 그 내려놓음이란 단어를 음. 그때 그 감정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이제 쫙 신앙의 깊이가 올라왔는데 네. 이 문제는 뭐냐면 저희도 방송국 들어가서부터 맞아요. 눈이 획 돌아.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훈련이 얼마나 강도가 높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 갭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더라고요. 성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잘 풀리는 해일수록 더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회개를 하게 되고 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보이신 은퇴하고 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었구나. 전 굉장히 부지런하고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성실하게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은퇴를 하고 이젠 뭐 경기를 하거나 승패에 좌우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길게 20년간 프로야구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계속 하루하루 붙잡으라고 하루하루 기도하라고 이렇게 길게 손생활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최근에 느끼고 있어요. 네. 근데 나태한 분은 아니실 거예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요. 너무 고강도의 훈련을 견디는 선수들은 은퇴하면요. 다 살이 찌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준의 훈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려나니까 나는 못하겠다 두 번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몸이 기억하는 어떤 부지런한 삶을 또 입력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게으르다고 이제 겸손한 표현을 하셨는데 그 열심히 선수 생활을 땅에서 나가다 보면 신앙적으로는 좀 게을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본격적으로 좀 신앙적으로 깊이가 생긴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아무래도 참 이게 부러져 봐야 아는 것 같아요. 인간은 왜 그럴까요? 참 진짜. 미련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흔히들 아령을 들잖아요. 근데 얘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벼운 무게인데도.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통증이 시작됐는데 상완신경총이라고 이제 목 쪽에서 이제 신경 다발이 나가는데 선천적으로 근육이 그 신경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선천적으로요? 네, 선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밥줄이잖아요. 제 오른손 그게 왜 자리는. 이제서 발현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신경은 다치지 않았는데 이젠 근육이 이제 부하가 되는 거죠.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근육이 점점 커지면서 그렇구나.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오히려 또 성숙하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랬구나. 얼마나 진짜 그 선수 생활에 이제 기상을 시작한 선수인데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 그럼 뭐 이제 외과적인 수술이나 뭐 이런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네,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 기억나는 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난 의사 선생님 그런 거 너무 싫어. 두 개 갖고 오는 거. 네, 참 좋은 소식은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이 다치진 않았다.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건데 다치진 않았다. 근데 나쁜 소식은 이거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떡해. 그래서 많이 찾아다녔어요. 해외에도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못 찾다가 정말 은퇴 직전에 앞둔 그 의사 선생님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뭐 지금 역시도 그 병원에서는 뭐 완치라고는 하는데 지금 역시도 이젠 신경이나 이런 경련은 아직도 있고 이젠 흔히 알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이두. 이제 이두. 이두가 근 위축이어서 근육이 거의 없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공은 던지게 되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이두가 그렇게 수술해서 없는데 공이 던져져요? 네, 다행히. 그것도 야구 선수로 프로에서? 네, 그 정말 참 은혜다. 네, 참 감사하죠. 그렇다 진짜. 계속 똑같이 운동을 해도 아무리 해도 이 이두근이 발달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는 굉장히 경련이 심했어요. 야공을 잡아야 되는데 손가락이 막 이렇게 팔로 떨리니까 좀 그랬는데 수술을 하고 감촉이나 이런 건 조금 돌아오긴 했는데 경련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던지게 되더라고요. 컨트롤은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참 단점이 뭐냐면 이제 저번 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빠른 구속을 던졌다가 좀 무리를 하게 되면 갑자기 일주일 후에 구속이 많이 떨어져서 느린 공 이렇게 좀 이런 상태들이 있었어요. 진짜 공포의 인구단 까치 같아. 까치도 중간에 오거든요, 그게. 네. 어떻게 그 변화구 같은 걸 연습해야 되나? 그래서 많이 이제 공 구속이 느려지는 만큼 그렇게 저 변화구로 많이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만화를 봐서 버텼던 것 그런가? 같아요. 네, 많이 하시네요. 야구는 전혀 모르는데 네. 까치가 거기서 변화구 연습하거든요. 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진짜. 그래도 네. 한편으로는 은혜고 네. 또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시련이잖아요. 네. 좀 속상하지 않았어요? 왜 저한테 그 시기, 맞닥뜨리면 네, 좀 그 시기에 이제 남자들이면 이제 군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왔어요, 또. 네, 이제 그 시기에 수술을 하고 바로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그 진단으로 인해 이제 공익근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참 그 시간에 많은 신앙적으로 더 뜨거워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면 이것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고등부 교사로도 봉사하고 이제 청년부 집회나 뭐 수련회 이런 거 다 참석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멀쩡한 두 다리와 이 멀쩡한 왼팔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제 쓰는 팔은 오른쪽인데 그 이 멀쩡한 거 주신 거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흔히 이 검사할 때는 막 의사분들도 안영민 선수 참 좋아했던 선수인데 이거 복귀 힘들겠는데 이러면서 또 그 시기에 팀을 옮기게 됐어요. 이제 그 전 팀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 선수 이거 회복 못할 거다. 이제 구단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품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을 옮기게 됐는데 저는 이 기간이 끝나면 복귀를 해서 더 좋은 성적이 낼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 근육 없어도 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나도 있었는지 그 시기를 보내고 나서 이제 복귀를 해서 또 굉장히 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걸고 이제 선발도 10승도 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죠. 네. 진짜 좀 그렇게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작전과 전략을 짜실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돌아보면 그게 보여요. 네, 돌아보면 보여요. 그때는 몰라도.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야구 문외한인데도 이도가 없이 이게 어떻게 공을 그렇게 강속구를 던질 수 있단 말인가? 참 신기해. 불가능한 거잖아요. 트레이너 분들한테 물어보면 참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근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가장 적은 게 그래도 이두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참 다행이죠. 신기하다. 다른 부분이 만약에 손상이 있거나 그랬으면 못했을 텐데. 네. 그건 진짜 20년 선수 생활이 온통 하나님 발자국이 다 찍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이게 진짜 은혜였다. 나는 네.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다 싶은 그런 한순간이 혹시 있어요? 뭐 여러 개겠지만. 네, 정말 제가 한 570경기 이렇게 경기를 출장을 했어요. 굉장히 투수로서 많이 출장을 한 건데 뭐 기억에 남는 경기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뭐 기록이 된 경기도.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경기는 홈 경기였는데 그렇게 그 경기가 경기 내용이 그렇게 썩 우수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경기를 마치고 바로 이제 제 라커룸에 이렇게 항상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야구장에서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날은 되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경기 잘 마치길 감사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경기 이렇게 마치고 또 성적에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와중인데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참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과 뭐 국위선양을 하는 이런 정말 특급 그런 A급 선수들도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매일 경기를 하면서 야구장에 정말 직장인처럼 출근을 해서 경기를 마치고 그 생활 속에서 작은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그 마음이 그 당시에 주셨구나, 그 마음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딱 나눴던데 이제 트레이너와 홍보팀 직원이 딱 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세상에, 그럼.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인데 아, 참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어떤 네, 승리를 했던 그런 날보다 네, 그렇게 맞아요. 기도를 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기억이 그쵸.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게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진짜인 것 같아요. 네. 네, 진짜만 다 걸러지고 진짜만 남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런 진짜를 갖고 계신다는 건 진짜 뭐 이거는 천군만마의 힘이죠. 근데 야구 경기가 주일에 많던데 네, 주일에 하죠. 되게 절박하게 네. 그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참, 주일이니까. 안식일인데. 네. 네. 참 그 어렸을 때 아마추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날은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데 프로에 와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받은 그런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경기를 해도 주일 성수를 꼭 지키려고 했어요. 지켰고,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부산 주일날 부산 경기다 그러면 부산 호텔 근처 앞에 이제 교회를 막 찾고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네. 근데 참 요즘에 교회도 잘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진짜. 그래가지고 한번 어떻게 상처를 좀 입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원정을 가도 그쪽 교회보다 경기가 또 저희가 늦게 해요. 네. 그러게 경기가 늦게 끝나고 이제 본 집으로 이동하면 새벽 뭐 1, 2시 늦으면 뭐 3, 4시 이런데 그러면 이제 저는 잠을 자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주일 성수다. 그래서 바로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나름의 예배를 계속 네. 이어가고 있었군요. 네.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좋으셨을까. 네, 사실 그 분위기가 혼자 이 기도를 하고 식전 기도를 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왠지. 네. 거기가. 그렇죠. 선후배의 관계가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제가 고참으로서 네.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제 후배들이 아마 이렇게 주섬주섬 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도 네, 사회에서 후배일 많이 때는 후배로서 또 힘들고 네. 약간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제 그런 신앙 생활을 잘 모르는 분들의 어떤 영적으로 좀 힘든 이런 멘트나 뭐 태도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참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경기 전에 바로 플레이볼 하기 전에 이제 뒤돌아서 모자 벗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경기에 항상 임했었어요. 나 그 모습 봤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의 나중에는 또 찾아보시면 또 안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참, 참 요즘에는 그런 것조차도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게 네. 언제부터 이렇게 네, 맞아요. 네, 눈치를 그래가지고 보게 됐지. 참 그런 부분 크리스찬인 거를 참 제가 야구하는 이유도 이 야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도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그렇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수 있는데 맞아. 이런 것조차도 이 시대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밀어붙이기에는 팀 전체를 생각 안 할 맞습니다. 수도 없는 네, 거고 네. 정말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네. 또 숙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랬구나. 한편 그런 반대로 뭐 전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야 나는 뭐 그런 종교가 없는데 너 보니까 뭐 좀 호기심은 생긴다 정도의 반응이라도 혹시 이렇게 있었나요 주변에? 네. 현재 그 상담도 그렇지만 전에도 선생을 같이 하면서 참 이것도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참 힘든 자기 성적이 안 좋은 그런 친구들이 먼저 다가오죠. 교회 다니면 어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많이 교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잘 다니는 친구는 손에 꼽긴 해요. 그렇지만 그 순간, 그렇구나. 그 순간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를 하게 좀 도와주고 이런 했던 경험도 근데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어 놓으면 네. 하나님 물론 심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는 거지만 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분한테 직접 이제 이렇게 지휘를 시작하시는 네, 맞아요. 그런 그런 것 일인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아무래도 그 선수 생활을 하게 하신 데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네. 그런 뜻도 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네.
사시는 모습을 보면 따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최대한 정말 네.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들인데 엉망진창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유, 근데 아드님도 야구를 하신다고요? 네. 네. 아빠의 이런 모습 자체가 네. 뭐 특별히 어떤 훈계 없어도 네. 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일 것 같은데 선수로서의 아들, 자 이제 아빠가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을 들어가야 돼. 어때요? 잘해요? 운동신경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전문 선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나이에 때에 평가할 수 있겠지만 네.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아요. 이게 직계 가족이 이래서 네. 문제야. 네. 직계 가족은 너무 점수를 박하게 줘. 정말 그러고 경제적인 걸 봐야죠. 시작하게 된 동기도 사실 친형님도 저랑 같이 프로 생활을 하고 지금 유선영 감독님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저희 아내도 탁구를 했어요. 네. 그냥 운동신경이 보통 아니시겠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참 앉아서 공부하는 유전자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도. 네, 그래가지고 참 뛰어놀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러면 가서 뛰어놀아라. 그래서 예절 같은 거 배우고 어른들한테 어떻게 하는 그런 거 배우고 화이팅 많이 가고 소리 많이 지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한 지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돼서 어떻게 알아요? 네.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하는 중입니다. 그럼요. 아니 우리 선수 시절에 안 선수도 너 이제 이거 안 된다. 네. 그런데 해냈잖아요. 하나님 뜻은 모르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열어놓자고요. 네, 열어놔야죠. 그렇죠. 아빠들이 점수를 안 줘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신앙 안에서 또 아내분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그 만나시게 된 게 선수생활 시절 때 이렇게 만나신 거죠? 네. 친형님도 야구를 했고 형수님도 탁구를 했어요. 그럼 형수님 후배. 네, 맞아요. 이렇게. 형수님이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참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비록 은퇴했지만 선수 시절 때 너무 많이 이해를 해줘요. 저희가 절반은 홈 경기면 절반은 원정 경기인데 그 원정 경기 가면 거의 일주일 혹은 막 9일씩 내내 집에 안 들어가 비울 때가 있는데 맞아. 그래도 잘 이해해주고 또 제 나름대로는 야구장의 성적을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했지만 또 아내 입장에서는 네.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럼요. 눈치도 보이죠. 보이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 걸 많이 잘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겠다. 선수는 네. 확실히 선수의 마음 이해할 수밖에 네, 없죠. 네. 와, 그럼 지금 슬아의 자녀분이 아들 둘에 딸 하나요. 딸이 막내예요. 네, 막내. 애교가. 아들 키울 때랑 또 다르죠? 네, 너무 틀려요. 어나더 리그입니다. 그러면 가정 내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경영해 가고 계세요? 참 그게 하나의 기도 제목 숙제인 것 같아요. 네네. 참 아이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들은 그냥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식전기도도 빼먹고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거를 처음에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다 해줘야겠다 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은 좀 강하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만은 또 아니구나. 맞아. 네. 선을 참 유연하게 좀 바꿔가야 된다는 게. 네. 그런 게 많이 그렇죠, 힘들고 그렇죠. 앞으로도 뭐 계속 아빠로서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원래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시죠? 네, 잔소리는 많이 안 하는. 그러니까 원래 또 선수 시절 뭐 본인이 또 경험치가 있으니까 네. 누구한테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굉장히 그죠. 그런 게 다 경험치가 이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요즘 사실 뭐 운동을 하던 뭐 어떤 직종에 있던 직업이 있건 없건 참 불안해요 모두가. 네, 맞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많은 그 청년들에게 네. 코치로서라기보다 그냥 인생 선배로서 좀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참 요즘에는 참 남을 위해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 시선에 어떻게 비칠까에 살고 남의 히스토리와 자기 비하인드를 굉장히 많이 비교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이렇게 보신다고 하실 때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보신다고
마인드를 하는데 본인도 나를 먼저 한번 포옹해주고 남에게 보여지는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자기 생활이 어떤지도 모르고 남에게 남의 시선에만 많이 보이는 거에 많이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좀 시대가 맞아. 됐으면 나 좀 좋겠어요. 사랑할라 치면은 그 인별그램에 알람이 네. 떠요. 쫙 뜨는 네, 거지 이제 뭐 그쵸. 새로운 일상들. 그럼 네. 나만 쓰레기인가? 네, 얘네들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그쵸, 맞아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인별그램 하세요, SNS? 있는데 그런 심리에 관한 용어나 그런 공부만 좀 올리고 애기들 사진 올리고 이렇게 그냥 하곤 해요. 소박하게 네, 진짜 소박하게. 그야말로 사적인 공간으로 네, 네. 활용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는 아예 활성을 안 시켰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냥 알람이 안 네. 떠요.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오래 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 아예 어플 삭제를 그냥 했어요. 네, 요새 계정- 제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아무래도 한 번 이 파리지옥이라 네. 눈을 뜨면 네. 계속 보게 올라오니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사실 너튜브도 그렇고 내 것을 키우기에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남의 삶을 알아버리는 시대를 살고 네. 있어서 아마 그 말씀이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진짜 우리 또 축하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게 2019년인가에 네. 선행상 수상을 하셨다고. 네. 제 주변에 요즘 들어 성인이 선행상 수상한 거 처음 봐요. 여러모로 처음 봐요. 야구 선수 크리스찬 처음 보고 네. 어른 성인 선행상 처음 봐요. 어떤 일로 선행상을 수상하신 거예요? 그전 팀에 이제 대전에 있던 팀인데 하나이글스라고. 근데 거기 야구장이 이제 보육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있는데 선수단이 이제 선수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옵션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성적을 달성하면 구단에서 주는. 근데 달성하지 못하면 그냥 다 공중분해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옵션 거리가 있었는데 내가 50경기를 출전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눈에 맞춰져 있는 거야. 나는 경기를 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계속 오늘 13경기째, 14경기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네. 저 이거 신경 쓰지 않겠다고. 이 나오는 옵션을 타더라도 이 금액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까마득하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즌이 끝났는데 자연스럽게 옵션 금액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있으니까 주변을 한번 보자. 주변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가슴 아프고 상처 입은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아빠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시선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구단이 협력된 그런 보육원에 후원을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그렇게 선행상을 받게 됐죠. 네,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조차도 진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 횟수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 너무 알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또 다양한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심리 코치로서 좀 약간 각오까지는 너무 비장한가요? 어떤 마음으로 조금 항상 텐션을 유지하면서 살겠다 싶은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참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또 낙심하는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는 그 흔히 심리 용어에서는 참 내 각성을 잘 유지하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어떤 팀의 제안을 받아서 심리 코치를 계속 할지 또 어떻게 뭐 기술 코치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선수에 대해 생각을 듣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났던 제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간증거리도 얘기를 하면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앞으로도 선수들이 참 저같이 건강한 프로야구 생활, 육체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프로야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옆에서 같이
좀 같이 맞아요. 뛰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포지션이 네. 뭐 중요해. 기술 심리 코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럼요. 심리와 기술이 따로 가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전 분류할 필요 굳이 못 느끼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선배로 또 좋은 코치로 그리고 좋은 형으로 남아주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내 사정 아는 사람은 눈빛만 딱 봐도 마음이 녹거든요. 아마 그런 달란트를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귀한 시간 네.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네. 끝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이나 뭐 비전 갖고 계신다면 참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야구를 딱 30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2의 인생을 또 30년을 할 직업을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직장의 축복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참 이 한 영혼 구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서라도 한 영혼을 구해내야 되는데 정말 어제 그런 기도한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 그런데 내 가정을 먼저, 내 혈육을 먼저 돌보지 않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아이들 정말 믿음의 뿌리를 먼저 잘 내리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고 또 아빠의 평생 목표,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향후 제2의 인생의 직장과 아이들 양육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균형을 기가 막히게 맞춰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뭐 들으신 많은 분들이 또 가정의 건강과 영적 건강과 그리고 진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야구에 파견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 파송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역할 잘 감내할 수 있도록 많이 네. 기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오늘 저희는 이렇게 이 1시간 좀 짧은 만남 속에서 각기각층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파송을 하고 보내시고 다 화초처럼 키워내고 계신지가 예, 이번에 야구 파트로 또 느껴졌어요. 척박한 곳은 없겠다. 하나님 다 골고루 뿌리내려 주시겠다. 네, 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 야구 경기를 볼 때 절반이 넘는 선수가 모자를 벗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네, 바라며 네, 그날을 기대하며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